안녕하세요. 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김묘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과 오행으로 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고항토라고 하는 별칭,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아닌 양토로서 곧자 매우 높으면서 매우 넓은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구릉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매우 넓다라고 하는 것은 뭐 들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광야라든가 아니면 큰 곡창지대 같은 뭐 들판 같은 경우도 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땅이 아니라 매우 큰 개념의 광범위한 개념의 땅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게 되면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가 아닌 이거는 텃밭과 같은 그러한 작고 비옥한 그러한 땅으로서 전원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 이렇게 구분됐고요. 그 다음에 양토라고 하는 특성은 이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하는 것, 매우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넓은 산이라든가 구름 내지는 넓은 광야, 들판 같은 개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로서 작은 텃밭, 전원토 같은 논이라든가 밭 내지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분토라고 합니다. 분토, 이렇게 작고 기름진 그런 땅에 해당이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 건토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작은 땅은 비습한 땅이라고 해서 얘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고항하고 큰 광범위한 그런 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칠살이라고 하는 간목이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무토의 용도가 생긴다. 즉 땅이라고 하는 것,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풀도 좀 자라고요, 나무도 좀 자라고, 나무와 풀이 자람으로 인해서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 작은 뭐 달팽이라든가 새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 뭐 무토는 약간 좀 큰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는 좀 작은 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됐던 음토가 됐던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항상 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해요. 온기 아시죠? 우리가 춥다 덥다라고 할 때 추울 때는 이 온기,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적당하게 물도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옥토가 돼서 거름진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화, 그 다음에 수화 즉 따뜻한 햇볕,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더하여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까지 있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원활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원령 묘월이라고 하는 건 봐볼까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합니다. 계절. 우리가 묘월이라고 해서 이거 항상 나무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여기 묘가 있으면 나무고, 인두 나무고, 그 다음에 사오가 있으면 화고, 신유가 있으면 금이고, 그 다음에 해자가 있으면 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월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기왕한 모광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고요. 그 다음에 추라고 하는 가을은 금왕절이고, 그 다음에 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광절,
화왕절, 금왕절, 수왕절 이렇게 놓고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월지 자체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목이 왕하다, 화가 왕하다, 금이 왕하다, 이렇게 수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지 그냥 단순하게 목이다, 화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연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화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매우 덥죠. 뜨겁고 매우 혹독한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름. 그러면서 계절은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 자체는 따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약간 선선한 정도의 기온을 나타내죠. 아마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계절은 가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가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을, 겨울보다는 봄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자는 가을이고요, 여자는 봄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남의 계절이라고 하죠. 추남, 가을, 남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추남의 계절. 잠깐만 한자가 이게 맞나요? 추남의 계절, 개오나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을 남자, 가을 추자에다가 못생겼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가을의 남자, 약간 바바리 코트를 입고 약간 모자를 눌러 쓰면서 약간 옷깃을 싸매고 약간 담배를 한 대 딱 피면 운치 있죠. 요즘 누가 담배를 핍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좀 약간 멋스러움도 있었죠. 저도 물론 이제 담배를 피다가 끊긴 했었지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죠. 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때는 가장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여름과 겨울이 약간 대조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것과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행세한다라고 하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행세를 하죠. 그래서 금과 목이 서로 상반되는 계절에 해당이 되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행세를 하는 계절,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행세를 하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봄과 가을은 목금이 서로 상극되는 것이고요. 여름과 겨울은 수화가 서로 상극되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 한난의 개념과 한난 조습의 개념과 왕세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목이 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토가 봄에 태어났는데 따뜻한 봄이면서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반대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가장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반대로 약해지는 것은 토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월도 마찬가지고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목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인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묘월이 다 목이 왕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장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때는 목욕지에 해당이 되죠. 목욕지. 그래서 토 자체도 그렇게 약하다라고 보진 않지만은 원체 토를 극하는 목급토하는 목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가 약해졌다라고 봐서 이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산토가 됐다라고 해요. 흩어질 산자에다가 흑토자를 써서 흙이 토가 많아지면 바람에 날라서 없어지는 거 같죠. 그 다음에 산토 내지는 박토가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박자라고 하는 것은 엷을 박자, 이게 얇다라고 하는 뜻이죠. 흙이 좀 두텁고 후중해야 좋은 것인데 특히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얇으면 토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심을 수 없을 정도로 얇으면 아무 용도가 없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비록 이 월지 자체가 정관이긴 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고 원령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주의 격국으로는 정관격이다라고 하더라도 일간은 약하고 관은 왕하다고 해서 신약 관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중요한 것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이 약하면 정관도 칠살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약한 것을
좀 일간이 왕하게 좀 만들어 주어야지만 무토가 좋은 정관을 감당할 수 있겠죠. 원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한테는 저 바른 남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바른 직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따지면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에 해당이 되고, 사람으로 치면 명예와 같은 겁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덕목이 되는 것인데,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명예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명예에 손상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내가 약한데 남편이 너무 왕하면 여자가 남편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남편으로 인해서 구박받고 살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관성이 왕했을 때는 같이 일간도 왕해 주어야지만 관성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주들 보게 되면 여자의 사주인데 관성은 너무 왕한데 일간 자체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관항하거나 살중신경한 사주들이 있거든요. 살중신경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남편이 너무 엄하거나 남편이 너무 성격이 괴팍하거나 남편이 너무 옹고집이라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가 굉장히 남편으로 인해서 좀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주눅드는 삶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맞고 사는 그런 여자들도 좀 간혹가다 있죠. 굉장히 좀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물론 또 여자가 일간이 너무 왕하고 관성이 약하게 되면 이제 남자한테 맞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국자로 패고 사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요. 살중신경이 아니라 일간이 너무 약하고 일간이 너무 왕하고 살이 약하면 지나가는 조폭도 두둑게 패는 여자들도 물론 많이 있으나 그거는 일간이 왕하고 관성이 약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일간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게 되면 오히려 남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약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약한 토를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주면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요. 내지는 같은 토가 있어도 비견겁제라고 하는 같은 토가 있어도 무토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은 요와 같은 무토가 묘월이라든가 인월에 태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관살 자체가 너무 왕하고 일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성인 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 됐던 묘월이 됐던 병화 같은 것 내지는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을 얻어서 이 햇볕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목이 바로 토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은 화를 생하고요. 화는 다시 토를 생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약 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관항한 사주가 인성을 봐가지고 구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당연히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는 것이고 관성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인상생되는 사주는 남편 덕이 있는 사주일까요? 없는 사주일까요? 당연히 있는 사주가 됩니다. 신약 관항 내지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왕한테 구제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어서 그 많은 관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라고 하는 인성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봄이라 하더라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촉촉한 온기,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척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불모지가 되지 않고 물기가 있어야지만 씨앗도 심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가 있어주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 자수가 지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될 수도 있죠. 근데 이 병화하고 개수가 같이 붙어 있어서는 좀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무토가 있는 중에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무토 개수가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요. 병화 개수 같이 붙어 있으면 개수는 병화를 갖다가 약간 극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광격이기는 하지만 신약 관항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토를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봄에 넓은 들판에 아주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아주 좋은 옥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정리를 하셨겠고요. 이것도 지우고. 자, 오늘의 명식,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 제가 격으로는 정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정관격이지만 신약하고 관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은 무토가 묘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중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주,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서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가 있죠. 오늘 무오일주인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놓고 오화를 봤을 때는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무토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도 해당이 돼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변양자에다가 칼날 인자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한 것이 좀 도에 지나칠적으로 매우 왕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 안에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 기토, 정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이지만 그냥 양인이 아니라 이 오 중에 있는 기토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양인인 것이고요. 만약에 일간 자체가 무토가 아니라 병화였을 때에도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오를 봤을 때 양인 가살이 될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병화가 오를 봤을 때 정화가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될 때는 항상 임수를 봐야 양인 가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는 오화를 봤을 때는 물론 양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극강하긴 하지만은 묘월 자체에 토가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오를 보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병화가 있는 것에 비해서 오화가 있는 것은 공력은 조금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가 투출한 것은 뭐냐면 그냥 겁재인 기토가 투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중에 있는 양인 기토가 이렇게 투출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겁재라기보단 양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묘월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양인이 투출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너무 극강해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단 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가 됐건 정화가 됐건 사화가 됐건 우화가 됐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약한 무토가 양인 오화에 뿌리를 두고 기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무토가 약한 것, 신약한 것은 좀 모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일단 더 중요한 무토 자체를 촉촉하게 윤택하게 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주에 보게 되면 경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수라고 하는 것 있어요. 이거 어떤 분들 이 자수가 오화하고 좌우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좌우충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요. 물론 이제 자묘형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묘형. 그러면 자묘형이 되면 이거를 갖다가 무례지형이라고 해요.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아주 싸가지 없고 무례하고 애가 뭐라 그럴까 위아래도 없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자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한 것이고요. 묘라고 하는 것은 목이 가장 왕한 것인데, 가장 왕한 수가 가장 왕한 목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목이 너무 왕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생각자화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무례지형이네 애가 그래서 싸가지 없네. 이 사주가 왜 싸가지가 없습니까? 인성이 용신이게 되면 사람의 온화한 마음도 갖고 있겠고, 그 다음에 정관이 있으면 사람이 바르고 예의 바르고 꼼꼼하고 교과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자묘형만 놓고 애가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글자 두 글자만 놓고 이 사람의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도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사주 평가인 것이죠. 사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지만은 전체 사주 8글자를 다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울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글자 2개만 놓고 애가 네 가지가 없네,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반듯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자묘형만 놓고 평가하게 되면 사주 잘못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무토 자체를 어떻게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수의 근원을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 많아서 토가 약해지는 것을 인성을 얻어가지고 토를 좀 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글자를 다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화가 천간에 투출하고 수가 천간에 투출했으면 공력은 더 커지죠. 근데 지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해질 수 있는 잠재력과 어떤 내공을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대운에서 인출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국세,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원국만 듣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대운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역할도 하겠지만은 자수를 생겨주는 역할. 자, 경금이 뿌리가 없다 손 치더라도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기토는 습도, 물에 물기를 가지고 있는 흙이기 때문에 경금을 등이 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괜찮은 그런 사주 3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주가 이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느냐, 나쁜 사주로 될 수 있느냐, 이제 향배가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겠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서 신약한 사주가 되는데, 일지에 있는 오화를 봐가지고 무토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인성에 대해서 생조를 받고 있어. 요것은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가 임자시가 되면 뭐예요? 용신을 갖다가 자수가 충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은 생시가 될 수 없겠고, 자, 수가 병이 되는 것이고, 무토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성 때문에 나의 밥줄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축토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화의 생조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겁재인 축에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오에 뿌리를 두고 축에 뿌리를 둬서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 경금 다시 수를 생해주는 역할, 순항상생하는 그런 구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수가 연간에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될 바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일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수가 연간에 시간에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똑같죠. 무토가 약한 중에 오화를 봐서 좋은데, 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오의 뿌리를 뒀어요. 그러면 이 병화 인성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지 자체 진을 받기 때문에 무토는 이 진에도 뿌리를 둔다. 그러면 묘월에 일간 자체가 약했는데 일지에서 오화, 시지에서 진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화토가 왕해지는 그런 국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한 점 없다라고 하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봄에 가뭄이 드는 그런 사주죠. 물론 이제 진중개수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 진중개수 가지고 이 넓은 광야를 갖다가 다 옥토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화가 용신이 아니라 화는 충분히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가 용신이 되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 사주가 더 좋아지는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주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생시에 따라서 어떤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야 좋은 그런 사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를 놓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대운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자, 정사시도 똑같습니다. 물론 정사시 다 인성이죠. 묘월에 화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것도 봄에 가뭄 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수용신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무오대운도 마찬가지고요. 무오시도 똑같이 이건 수용신에 그 금수운 가는 것
나쁘지 않고요. 기묘대운도 오미아파에서 화토가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가 용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신이라든가 신유시가 되면, 경신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경신시가 되면 연간에 있던 약했던 경금이 시가 경신시가 되면 이 경금도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전체가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를 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로지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줄 것은 오화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토가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일지에 있는 오화에 있는 것이고, 연간에 있는 경금 자수는 결국 물론 이제 자수 자체가 무토를 윤택하게 하게 하고, 신중에 있는 임수도 무토를 윤택하게 하지만 결국 무토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경신시 내지는 신유시가 됐을 때는 아까 말했던 병진정사 무호 기미는 일간이 왕해지기 때문에 수용신의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신 신유, 또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화용신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좀 편협하게 글자 하나, 자묘형이네, 좀 귀문 간살이네, 뭐 양인이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의 짜임을 어떻게 보고 용신을 어떤 걸로 취용하고 운이 어떻게 가는지, 향배가 어떤 것이 좋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육신을 살펴보고 해서 배우자 궁을 놓고 보고 하면서 배우자 덕이 있는지, 남편 덕이 있는지, 뭐 돈을 벌 것인지, 이거는 이 차후에 통변에서 이제 겪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남편 덕, 처덕 내지는 명예, 돈, 이거 다 봤을 때 틀리게 본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사주 분석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신살이라든가 쓸데없는 잡론은 버리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정해년, 계묘월, 무신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는 2020년 3월 16일 월요일에 만들어지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자년, 김묘월, 무오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일간 무토인 것이고요. 월령 묘월인 것입니다. 똑같은 일간, 똑같은 월령인데 물론 사주 글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고항토라고 해요. 고항토, 높고 그 다음에 넓은 그러한 땅,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구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면 광야라든가 넓은 들판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토라고 하는 건 양토가 됐든 음토가 됐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땅이어야죠. 땅이 죽어 있으면은 그야말로 아무 용도가 없죠. 불모지가 된다거나 불모지가 된다거나 황모지가 돼서는 뭐예요? 아무런 용도가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 같이 뜨거운데 물이 없어도 불모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은데 화가 없는 것도 그 땅은 죽어버린 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뜻한 햇볕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적당량의 물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좀 잘 자라야지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숲을 이루고, 그 숲을 이루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깃들이고 살 수 있겠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수목원 같은 데 가면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 넓은 땅에 좋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면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안에서 사람들도, 동물들도, 식물들도 안에서 깃들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너무 추상적으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에 있는 땅을 생각하시고, 그 땅은 그냥 불모지, 황무지가 아니라 잘 좋은 척박하지 않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양지 바른 곳, 그 다음에 물도 적당히 있어야죠. 물이 없으면은 땅에
건조해지면 어떤 동식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 주어야지만 숲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햇볕, 물, 나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화를 뜻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뜻하는 것이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도 쓸 수가 있는데, 공력 자체는 배합이, 자, 이것이 뭐예요? 가장 좋은 배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없을 때는 이제 꽝 대신 닭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병화 개수 있는데 간목이 없어서 을목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개수 간목이 있는데 병화가 없어서 정화 쓸 수도 있죠. 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최적의 울트라급 팀워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개수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없을 때는 팀원 중에 하나 약간 좀 들떨어지는 애 하나 있게 삽입한다라고 하면 이 중에 하나 이제 쓸 수도 있다. 들떨어졌다니까 좀 그렇네,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꽁 대신 닭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글자들이 제대로 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무토가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아주 옥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죠. 그 다음에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목왕절에 목이 가장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는 것은 봄이죠. 춘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묘월, 인월 같은 거, 인월도 마찬가지고 묘월도 마찬가지고 목왕절이기 때문에 목은 굉장히 왕한데,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라 그랬냐면 토는 약해진다. 그래서 무토는 약하고 신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무토는 신약한데 정관은 왕하다, 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정관이라고 하는 것 매우 좋은 글자에 해당이 되고, 명예, 남편, 직장, 법, 윤리, 도덕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일간 약하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나쁘게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약을 내가 해독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그런 거죠. 항암 같은 거 할 때 그 약 자체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간도 나빠지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많이 조언을 하죠. 그 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한테 좋게 쓰이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그러한 명약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약해서 그 약을 감당할 수 없으면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관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성은 세력이 있지만 일간 약해서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를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겁재는 토이지만 토보다는 반드시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 주어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명식도 천간에 투출되지는 않았지만은 일지에 오화가 이렇게 있어서 이 오화에 무토가 뿌리를 두고 생주를 받으니까 좋은 것이고요. 요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같이 보는 명식은 정화가 투출은 되어 있지만 묘목이 투출은 되었지만 지지로 화가 아직은 없죠. 물론 생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승목이 왕한데 정화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겠고,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해묘 한복해서 목은 살아나지만 병화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지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자체도 무토를 도와주는 역할보다는 무토의 기운을 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얘를 빼게 되면 모든 것이 수, 목, 금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주는 토라든가 일간을 생주해주는 화는 없는 것이죠. 쓸 수 있는 것은 이 정화밖에 없죠. 매우 약한 정화를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더하여 개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개수가 무토하고 같이 첩신되어 있으면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얘를 극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탐합망극이라고 해요. 탐합망극. 그래서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원래는 정화를 수국화해서 극해버려야 되는데 무토랑 합하느라고 얘를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얘마저 개수가 극해버렸다고 하면 뭐 일간무토, 낙동강, 오리알, 진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시를 고를 때는 어떤 생시를 골라야 되냐면 이 무토를 생조해주는 생시를 고르는 것이 좋은 생시입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죠. 병진시, 정사, 무호, 기미시가 오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이 경우에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우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병진시죠. 병진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똑같은 병진시라 하더라도 이 병진시는 보세요. 오화, 진토,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까지 있죠. 그러면 이건 화토가 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정화 하나 빼고는 뭐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나마 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무토를 생조해 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화가 있기 때문에 화토가 왕하지만 이거는 지지로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진수국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지죠. 이것도 개수가 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뿌리를 두고 투출했기 때문에 똑같은 병진시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토가 왕한 사주, 이거는 오히려 수가 아직 금수가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병진시라 하더라도 얘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거고요. 이 사주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사주입니다. 정사시가 돼도 얘는 또 마찬가지예요. 정사시가 되면 이거는 사신합수하죠. 이 정사시로 같이 보면 정사시 이렇게 보면 이것도 화토가 왕해지는 사주이지만 같은 정사시라 하더라도 사신합수하면 수가 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화가 있기 때문에 화를 얻은 것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또한 얘는 목화운으로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이 사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수운으로 가는 게 낫죠. 비슷할 것 같지만 울로가 정반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주가 임자시가 되면 어떨 거예요? 임자시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 사주는 자 신을 보게 되면은 자를 보게 되면 신자 회국합니다. 신자 회국. 그래서 이거는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묘합하게 되면 목도 왕해지게 되면 이거는 수목이 왕해지죠. 그러면 제살이 패왕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정화밖에 없는데 정화는 너무너무 약하고요. 임수가 무토 입장에서 편재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일간이 너무 약해서 관성도 감당을 못하고요. 재성도 감당을 못하니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칫 돈을 벌고자 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큰 빚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사주가 주색잡기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주색잡기 때문에 몸을 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자, 운을 얻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금수가 너무 왕하고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화토 운으로 가서 화토가 살아나는 운을 만나야지만 이 사주는 발복할 수 있는 것인데, 초년에 인민대운, 이 인민대운도 인목이지만은 결코 화가 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목이 와도 좋은 걸 쓸 수 없고, 임수가 들어온 것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갖다가 기반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주는 결코 좋은 운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코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나마 무술대운 정도 내지는 신축대운 정도는 그나마 약한 일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이긴 하지만, 화가 약해서 한습하다라고 하면 땅은 있는데 춥고 물이 많고 햇볕이 없으면 땅은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데다가 곡식을 심는다거나 이런 데다가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지 못하죠. 욕심은 있습니다. 재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식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머리도 좋은 사주, 그 다음에 재성이 또 두 개가 같이, 재성이 더, 물론 이걸 뭐 정편재 혼잡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간이 약하면 재다신약 재살태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목화운으로 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울로 자체도 금수운으로 가니까 이 사주는 좋지 않죠. 더군다나 수가 많아서 땅이 물러지고 땅이 썩어버리는 거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은 콩팥, 그 다음에 자궁,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신장은 귀,
청력 같은 거 있죠. 청력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력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주라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이 사람이 이명증이 좀 심했다고 그래요. 이명증, 뭐 헛것이 좀 들린다거나 귀에서 윙 소리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허리가 좀 많이 아팠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이면서 울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쪽으로 갔죠. 뭐 좋은 대운 만나야, 뭐 무술 신축 화가 부족하니까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좋은 대운은 뭐예요? 78세 이후 노년에 오는데 그때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해서 좀 이렇게 너무 한습한데 화가 너무 약한 것도 큰 문제가 되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묘월에 물이 많은 사주, 거기다 대고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운마저 금수양으로 갔기 때문에 매우 좀 형편이 어려운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